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헤어 디자이너들의 대부라고 불리던 박준 씨. 전국의 가맹점 150여 개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미용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인데요. 박준 씨에 대해서 경찰이 여직원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요. 일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경찰 측은 증거를 더 보강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다. 이런 방침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뉴스가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 미용업계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는 스텝이라고 불리는 보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해서요.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미용업계 20년간 종사해온 분이고요. 피해자들로부터 증언을 많이 들었다는 분입니다.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이분의 신변 보호상 음성은 변조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용실에서 근무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일들도 20년 동안 좀 해오셨어요? 계속 처음에는 미용 일을 하다가 그거에 관련된 강의도 하고요. 지금 개인 조그만 살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미용업계에서 아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있죠.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번 헤어 디자이너 박준 원장의 성폭행, 성추행 혐의는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박준 원장뿐만 아니라 남자 원장님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왔던 것들이 이제 진실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도 숨은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아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들으면서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우선 이 박준 원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준 원장에게 당한 사람도 지금 고소한 4명보다 더 많고. 네, 또 제가 아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가해자들도, 그러니까 박준 원장과 같은 사례가 박준 원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이 얘기도 좀 충격적이네요. 네.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박준 원장과 관련돼서 어떤 제보를 접하신 게 있다고요? 청담점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스태프 사이에 회장님 손버릇 안 좋아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미리 한대요. 손버릇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 남을 땐 2 이상 남고 회장님이 불러도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고 밥을 먹으러 가도 꼭 혼자 아니고 둘이 가라는 그런 게 암암리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손버릇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게? 성추행 같은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슴을 뒤에서 이렇게 확 만진다든지 등이나 허벅지 같은 데를 만진다든지 너무 일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악의적인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소문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더 구체적인 증인을 만나신 적도 있으세요? 네, 증인을 만난 적도 있고 이게 한 명의 얘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피해자만 해도 5, 6명이 되고 그들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직접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고 힘들게 저한테 토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그 성추행이라 함은? 이렇게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차 음료 같은 거 이렇게 주문 차 커피 갖고 오라 그래서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마 자기한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올라갔다 당하는 친구도 많고 그러면 이제 처음 당하면 당황스럽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조심하라고 했잖아. 앞으로 그냥 둘이 다니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냥 넘어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당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나 좀 안아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뽀뽀해주면 안 돼?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얘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럴 때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항의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뭔가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모님들이 올라와서 난동을 피운 적도 있었고 14년 전쯤인가 그분이 영국 오시기 전에도 되게 크게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에 연루돼서 그 부모님들이 알아서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급하게 도피 오셨다고 그거를 청담동에서 일하던 디자이너한테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말하자면 이게 형사 고발 사건으로 더 번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보통 이 정도의 성추행, 성폭행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계속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특히 성폭행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이슈화 될 경우에 당신 딸의 이름이라든지 모든 게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중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일들이 고소가 취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데이터가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미용업계의 어떤 불합리한, 부조리한 구조와도 맞물려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찍히고 나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어리니까 보기밖에 못 보잖아요. 예. 사실 이 세계가 여기가 아니어 다른 동네를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나 청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를 못 벗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곳을 모두가 선망하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이라면 다 들어가고 그렇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 그렇죠. 네, 소문이 다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뭐 지역보다는 청담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소문들이 빨리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프랜차이즈가 150개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개인이 일개 정말 미용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대적하기엔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했고, 설사 부모님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부모님들도 중간에 결국에는 딸의 안이라든지 딸의 뭐 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이게 몇 년 동안이나 벌어진 일일까? 이런 소문 듣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영국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한 15년, 16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예, 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 다른 미용실에서도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뭐 명성이 있으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 견습생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명성이 있는 쪽에 가고 싶어하고 바로 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그 견습생들이 되게 많이 몰리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청담동에서도 남자 원장이 메이크업실에 있는 뭐 스태프 성폭행해서 이렇게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얼마 받아가지고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뭐 한 몇 달 동안 뭐 손님들한테는 유학을 간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사실은 알고 보니 뭐 쉬었다가 다시 다른 미용실의 원장으로 또 이렇게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라고요. 지금 인터뷰 응한 분은 미용업계 20년 동안 지금도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미용실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건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청년 유니온이라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게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만, 미용실의 스텝이라고 불리는 견습생들이 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큰 미용실일수록 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미용실은 워낙에 견습생들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주고, 오히려 뭐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좀 할애해주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견습생들이 많이 몰리고 그런 데는 대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이상이다 보니까 예. 적은 임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나라 미용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조적인 불합리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 가야 될 텐데요. 이런 부당행위, 부조리 없어지기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경우는 좀 미용 산업 자체에서 그런 환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다든지 그런 이게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좀 상담해 줄 수 있는 뭔가 네,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기구가. 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도체 시스템이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망하는 디자이너와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신체적으로 사실 부딪힐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뭐 머리를 말다가 서브를 하다가 부딪힌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상담원이나
상담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중대형에서 그렇게 뭐 노동착취나 인권 같은 게 유린되고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지금처럼 청년 유니온의 이런 뭐 단체에다가 저희가 더 조금 관심과 이런 거 좀 기울이고 중소 쪽에서 가서 정말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만들어주면 가지 않을까. 결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나저나 지금 인터뷰하는 분도 미용업계 종사자신데 같은 그 업계에 대고서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가 불이익당하거나 그러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고쳐져야 될 건 고쳐져야 되는 거고, 뭐 사실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지금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것들은 어쨌든 드러나서 양지로 나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용생활 20년을 하면서 지금은 때가 돼서 나와야 되고, 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 이렇게 맑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이렇게 됐어도 뉴스나 인터넷 이런데 정말 나가지도 않고 더더욱 묻힐 수도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나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많이 발전했지만 더 발전해야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후배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미용업계 20년 종사자이고 지금도 현업을 뛰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변에서 들은 지금까지의 어떤 제보들, 증언들 모아서 오늘 피해 사례 증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용기 있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용업계 부조리, 특히 박중 원장과 관련된 제보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당사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녹음했고요. 녹음해서 음성 변조했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 요즘 미용업계 부조리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자정의 계기로 삼아서 좀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 재정비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미용업계를 잘 하시는 분들, 미용업계 다 그렇지 않다, 반론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